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여기 우리 현장에 보강토 쌓고 있습니다. 보강토 쌓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강토 블럭 사이사이에 자갈을 채우고 있어요. 수고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77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요즘에 일하고 있는 현장, 남양주 지산빌 궁금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꽤 많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지금 제 구독자인데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데 유튜브 그 채널명이 하우스 컨설팅이에요. 하우스 컨설팅. 김선훈 이사님이라고 제 구독자인데 제가 있는 현장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온 길에 우리도 이제 토지도 분양하고 건물도 분양을 하기 때문에 드론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띄워가지고 촬영을 해갔는데 제가 마침 그 시간에 다른 이제 손님들도 오고 그래서 이 김선훈 이사하고는 길게 얘기를 못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현장 궁금하시면은 그 유튜브에 하우스 컨설팅 거기에 들어가시면 그 남양주 그 지산빌 제목을 뭐라고 썼더라. 뭐 기술사가 시공하는 단지라 그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상을 바로 올리셨더라고요. 궁금하시면 보시고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아침에 이제 제가 한 8시, 9시 사이에 현장을 한 바퀴 도는데 오늘은 다른 공정이 밖에서 일하는 건 좀 춥고 그 보강토 쌓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침 시간에 모습 잠깐 보여드리고 이 시간에 드리는 얘기는 그 결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로에 대한 영상 제가 자세하게 얘기한 영상이 그 이전에 저한테 그 영상이 나가긴 했는데 이 시간은 결로가 왜 생길까? 그리고 이 결로가 무지하게 예민해요. 그래서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그 원리,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에서 결로로 인한 피해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걸 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H2O죠, H2O. H2O가 우리 주변에 다 지금도 여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기체 상태, 수증기 상태로 있죠.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물로 변합니다. 응축이 되고 결로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응축수 또는 이제 결로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물로 젖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줘요. 그러면 오염이 되죠. 응축이 되고 결로가 생기면 오염도 되고 또 거기에 영양분이 좀 있으면 곰팡이가 또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열 성능도 굉장히 저하가 돼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기체에서 액체,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그 온도, 공기 중에, 우리 주변의 공기 중에는 이 수증기가 많던 적던 수증기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습도는 그 상대 습도라 그러는데 요거 뭐 이제 상대 습도, 절대 습도 개념은 제 지난 영상 결로에 관한 거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얘기가 이제 길어지니까 우리 집에 이 습공기 또는 내 차 안에 있는 이 습공기가 그 노점 온도라 그러죠. 이슬점 온도라고 하는 그 온도 이하가 되면은 그 물체 표면에 공기 중에 기체 수증기로 있던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물방울로 그렇게 응축이 됩니다. 점점 많이 모이면은 줄줄 흐르게 되죠. 그래서 또 그 노점 온도라는 거 이슬점 온도보다 한참 낮아서 영하다 영하면은 그 표면에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들러붙어서 뭐 서리처럼 되죠. 그러다가 점점 두껍게 자꾸 얼면은 얼음 덩어리처럼 이렇게 얼어붙어요. 그랬다가 낮에 기온이 올라가면 그게 줄줄 흘러서 아주 물로 돼서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건물, 주택, 건축물에 어떤 이런 방수가 혹시 잘못됐나 할 정도로 또 파이프가 터졌나 할 정도로 물이 많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그 한 예가 뭐냐면은
이게 전에 있었던 하자 사례인데, 콘크리트 골조로 된 3층 주택이에요. 그리고 외벽에 돌로 붙였어요, 돌. 그러면 이 콘크리트 벽하고 돌 사이에 틈이 한 40mm, 30mm 그렇게 있습니다. 돌을 이제 건식으로 외벽에 붙였으니까. 근데 이 북쪽 뒷면이거든요. 요 돌과 요 콘크리트 건축물 사이에, 물론 콘크리트 건축물하고 여기에 단열재가 붙어 있긴 한데, 그 사이로 다용도실에서 그 집안에 있는 공기가 그 사이로 스며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노점온도 이하로 공기가, 여기 벽이 돌이 차갑죠. 뭐 영하의 기온 같으면 바로 그냥 수증기들이 올라가다가 들러붙어서 서리처럼 되고, 그게 점점 많이 붙으면은 그 틈 안에 얼음판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밤 시간에, 새벽 시간에, 아침에. 그러다가 이게 낮에 해가 떠서 11시, 12시쯤 되면 줄줄 녹기 시작을 해요. 녹기 시작해서 벽을 타고 내려오면서 창틈 같은 데로 해서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결로라고 상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물이, 그렇죠. 얼음으로 얼었다가 한꺼번에 그게 녹아오면서 내려오니까 그런 상상도 못하게 결로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수증기가 있는 공기가 노점온도, 차가운 어떤 노점온도 이하의 표면에 만나면은 거기에 이슬 맺힘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점온도라는 게 몇 도냐 도대체, 이슬점 온도가 몇 도냐, 그거는 수증기, 이 방 안에 수증기량에 따라서 노점온도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또 이 공기 온도에 따라서. 그러면 한 예를 그냥 들어볼게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바깥에 비가 와요. 그래서 와이퍼를 작동을 하죠. 그런데 와이퍼가 작동되는 요 부분에는 이슬 맺힘, 수증기가 안 끼는데,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는 요 바깥 부분, 그 자동차 그 유리 안쪽에 수증기, 이렇게 김이 서립니다. 그럼 와이퍼가 작동하는 데는 김이 안 서리고,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는 이 부분에는 이제 이슬 맺힘, 김이 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와이퍼가 작동하는 요 유리 표면의 온도와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는 이쪽 유리 표면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차 안에, 그 안에 있는 공기의 노점 온도, 이슬 맺힘 온도가 예를 들어서 16도라고 했을 때, 와이퍼가 작동하는 이 유리면에는 17도예요. 그러니까 이슬 맺힘이 안 되죠. 근데 와이퍼가 작동하는 이 부분, 이 옆에 지금 수증기가 낀 쪽에는 노점 온도가 16도라 그러면 여기는 15도예요. 노점 온도 이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증기가 껴요. 근데 왜 같은 이 자동차 유리창에서 와이퍼가 작동하는 곳하고 작동하지 않는 곳에 온도가 이렇게 다르냐? 작으나마. 뭐 이쪽에는 히터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와이퍼가 작동하는 부분하고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온도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깥에 비가 오지요. 그러면 와이퍼가 작동하는 곳에는 물방울을 싹싹 다 훑어내버립니다. 근데 와이퍼가 닿지 않는 이쪽에는 이 물방울들이 자동차가 달리면서 흩날리면서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면서 이쪽의 유리의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퍼가 작동하는 것보다 이쪽이 약간 온도가 낮아요. 예민하죠. 이쪽 와이퍼가 닦는 유리창하고 이쪽 안 닦은 유리창 요 온도차 그 사이에 노점 온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세한 차이로 결로가, 수증기가 맺히고 이쪽에는 안 맺히고 그런 거예요. 이 노점 온도 굉장히 예민하죠. 그리고 차 느끼셨을까요? 또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이쪽에는 수증기가 맺히는데 이쪽에는 안 맺혀요. 왜? 이쪽에서 이제 동이 트면서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비치는 쪽 유리창에는 김이 안 서리고, 해가 안 비치는 이쪽에는 또 김이 서려요. 이쪽 유리창하고 이쪽 유리창 온도가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노점 온도가 있어요. 예민하죠. 노점 온도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점 온도보다 우리 실내나 차 안에 노점 온도보다 약간 낮으면은 그 낮은 표면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노점 온도보다 더 낮으면 낮을수록 가서 많이 맺히겠죠. 그럼 차 안에서 자 김이 서려요. 이제 말하자면 이슬 맺힘이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거가 돼요? 방법 첫째,
에어 컨디셔닝을 작동을 해요. 에어컨을. 그럼 에어컨이라는 게 뭡니까? 냉방을 하는데 실내에 있는 공기가 에어컨 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거기에 있던 수증기는 이슬 맺힘으로 이제 에어컨 키면 왜 차 바깥에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응축수입니다. 차 안에 공기 중에 있던 그 공기 안에 있던 수분이 에어컨을 작동하면서 응축수가 돼서 차 밖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그러니까 제습, 차 안에 공기에 있는 습도를 낮춘다. 그러면은 이슬 맺힘 현상이 없어져요. 또는 그 유리창에 온도를 좀 올려줍니다. 그래서 유리창 쪽으로 뭐예요? 더운 바람을 불어줘요. 그러면 유리창이 노점 온도 이상으로 유리창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슬 맺힘 현상이 안 생기죠. 그런 거예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이 주택, 건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방 안에서 이 안에 수증기가 얼마간에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고습, 고온 고습일 수도 있고 또 습도가 좀 낮을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이 방 안에 온도 조건의 그 노점 온도보다 낮은 부분이 어디 있다면은 거기에 수증기가 맺히는 겁니다. 그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맨 옥상층, 가장자리, 거기 단열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 모서리, 모퉁이, 벽이 뭐 열교 현상이라든지 단열의 부족으로 벽이 차가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슬 맺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벽지가 어떻게 돼요? 젖죠, 젖고 또 벽지 안에 영양분이 좀 있으니까 곰팡이 쓸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점 온도라는 거 그게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시중에 또 이런 거 있죠. 차 안에 김서림 방지 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플라스틱 필름을 유리창에다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 유리보다 이 합성수 플라스틱이 열 전도율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름을 딱 붙여놓으면은 그 안 붙인 유리면보다 이쪽의 온도가 약간 높습니다. 예, 열 전도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그러면은 습기가 이쪽에는 안 붙인 쪽에는 습기가 맺히고 이쪽에는 안 맺혀요. 그럼 그런 사진 딱 캡처해가지고 이제 판매, 홍보 자료로 쓰는데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에서도 간단한 방법으로 뭐 발코니 쪽이라든지 차가운 쪽에 결로 현상이 맺힐 때 간단하게 처리하는 게 결로 방지 페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 조금 전에 자동차 그 김서림 방지 필름이라고 하는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페인트가 뭐예요? 합성수지 제품인데 그 도료는 약간 바르면 약간 두툼해요. 두툼하고 자세히 보면 거기에 미세한 기포들이 있어서 단열막이 하나가 생깁니다. 단열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코니 벽 같은데 온도가 굉장히 차가워요. 바깥에 온도가 이렇게 열 전도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냥 그 페인트를 칠 안 했을 때는 뭐 12도 이렇게 돼요. 근데 그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은 그 표면 온도가 바깥에 찬 기운이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뭐 한 14도, 5도, 예, 몇 도, 2, 3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로가 안 생깁니다.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말했듯이 이 노점 온도하고 결로가 생기는 이 갭이 굉장히 미세해요. 미세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온도가 차가운 벽 같은데 노점 온도보다 훨씬 밑에 있는 데는 결로 방지 페인트 같은 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름엔 또 어떻게 돼요? 여름에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데가 그 지하실 쪽 지하방입니다. 그러면 지하실, 우리가 땅속 한 2m 정도만 내려가면요. 땅속 그 지표면 온도가 한 16도 정도 돼요. 15도, 16도. 그러면 굉장히 여름철에 아주 서늘한 온도입니다. 그 정도 되면. 와인 같은 거 보관하기에 딱 좋은 온도죠. 15도. 근데 바깥에는 고온 다습입니다. 여름철에. 공기가 덥고 그 안에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공기가 지하실로 내려오면은 지하실 구석벽에 그 지표면 지하 온도가 있잖아요. 16도, 뭐 17도 그런 정도. 그 노점 온도보다 이 습한 고온이면서 습한 공기의 노점 온도가 높아요. 그거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지하실에는 그 구석에 이슬 맺힘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어요. 점점 물방울들이 쌓여가지고 물이 줄줄 흘러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제습기를 가동시켜 주면은 제습기에서 공기 중에 습기를 다 빨아 당겨가지고 물로 변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개념을 모르고 창이고 문이고 다 열어놓고 제습기를 돌려요. 그러면 그 동네 뭐 전체를 제습을 할 것도 아닌데 효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실 같은데
제습기를 돌리려면 문도 닫고 창도 닫고 다 닫고 나서 제습기를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지하 그 공간 그 안에 있는 공기에 제습 말 그대로 습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슬 맺힘 현상을 줄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앞서가 한 예를 말씀드렸지만은 예?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그리고 외벽에 화강석을 건식으로 이제 붙였어요. 그 콘크리트 구조체하고 화강석하고 약 한 뭐 4, 50mm 틈이 있는데 거기에 습한 공기가 들어가고 겨울철에 차갑고 그러면 이 안에 결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 틈 안에 습한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하면 되죠. 또 하나는 거기에 습한 공기가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게 꽉 이 공간을 채워주면 되죠. 예를 들면은 뭐 우레탄 폼이라든지 그런 충진제로 다 그 공간을 채워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습한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로도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로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꼭 또 유념해야 될 거는 어떤 차가운 결로가 되는 이런 면이 있으면 여기에 공기가 틈이 없이 뭘로 꽉 덮어줘야 돼요. 완전히 밀착시켜서. 그러니까 폼을 쏘든지 아니 밀착 테이프를 하든지 하여튼 봉해서 여기에 습한 공기가 닿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여기가 차가워요. 근데 여기에 뭡니까? 단열재, 은박, 그 폼지 같은 거, 거품종이 그거를 완전히 딱 밀착시키면은 이 폼지, 여기의 온도는 여기보다 훨씬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로에 대한 오늘의 그 제 핵심은 뭐냐면은 그 노점 온도, 이슬점 온도가 굉장히 예민하다는 겁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제습을 하던, 조금만 실내 온도를 높이고, 조금만 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집의 어느 부분, 구석 같은데 결로로 인해서 뭐 곰팡이가 꺼멓게 폈다든지 그러면 거기를 이제 일단 닦아내시고 또 곰팡이가 더 생기지 않도록 고무장갑 끼고 희석한 그 락스 같은 거 물로 스펀지에 묻혀서 싹 닦아내요. 닦아낸 다음에 결로 방지 페인트라든지 그런 거를 한 2번 정도 칠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또 심하게 차가운 벽에는 우레탄이라든지 연질, 수성, 폼 이런 거를 품어가지고 완전히 밀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약간의 두께만 입혀주면은 결로는 확실히 해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로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제 그 지난 영상 결로에 관한 또 그 있을 거예요 제목이 그거를 보시면 되고 앞서 제가 첫 시간에 말했듯이 그 유튜브 제목이 그 채널 이름이 하우스 컨설팅 거기 보시면 제가 하고 있는 그 지산빌 남양주에 있는 그 현장을 쭉 돌려볼 수가 있어요. 드론 촬영을 했기 때문에 단지 전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전체 공정률 한 5%도 안 돼요. 한 20채 정도밖에 짓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 또 200여 채 더 지어야 돼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구경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